이게 중요한 시그널이다. 지난주에 우리 방송할 때는 이번 주는 좀 애매하다라고 했는데 환율 얘기했잖아. 1250원을 걸릴 줄 알았는데 그냥 깨고 내려갔어. 아 이게 그냥 속도나 힘이 있구나. 더 막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아니지만 내려가는 쪽이다 환율이. 하향 안정화. 그럼 코스피는 상향 안정화. 그냥 쉽게 얘기해. 괜찮아. 오케이? 정리됐지? 자, 1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4분 42초입니다. 2023년도지. 연도 돼가지고 이번 주 초구나. 이번 주 초에 동국지학 오너분이랑 식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선배시고 근데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약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참 비타민 C 뭐 정제 제품 나왔는데 되게 좋더라고. 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네. 동국제약 오너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자꾸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 그런 이유가 있대. 왜냐하면은 익숙해지는 패턴들이 무감각해지는 거.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회사 갔다가 똑같은 시간에 뭘 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무감각해지니까 새롭지가 않아서 시간의 관념을 까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힘이 반복되면은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대. 그쵸. 상대적으로. 근데 이 영유아들이나 아기들은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거야.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폐부를 확 찌르더라고. 우리는 매일 똑같이 매일 계산하고 매일 또 보고 뭐 오늘은 주가가 어떻게 되고 그래도 봐야죠. 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수업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운동장 쳐다보다 혼나고 멍 때리다가 멍 때리는 거야 뭐. 아까 우리 잠깐 들어가기 전에 CPI 얘기했지만 CPI 중요치 않습니다. 안 중요해 지금. 중요하지. 중요한데 미국의 CPI인데 이제 좋게 나올 거라는 거지 무조건. 그냥 노멀하다. 그리고 11월에 7.1 12월에 이제 6.5, 6.6, 6.5까지 지금 컨센서스. 그러면 0.6%포인트 하락이잖아. 비교했을 때. 11월보다 12월에 100분율로 거의 7.1이었고 6.5니까 100분율로는 0.6%포인트 하락이니까 커요. 그동안은 계속 정점 찍고 내려올 동안의 그 속도를 보면 이번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YOY 지난해 동기 전년 대비의 비율이란 말이야. 이게 착각을 잘못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1,000원짜리 짜장면이 900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0원은 1,000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나 잘 이해가 안 돼. 1,000원인데 900원짜리 뭔 소리야?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된다고. 그러니까 왜 물가를 떨어뜨려 주세요 내지는 물가가 떨어지길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 지난해 대비해서만 100분율로의 조정이지 실제 물건 값이 막 부동산 가격은 내려간다고 하지만 이것도 그렇죠. 상대적인 아까 시간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게 아니라 좀 상대적이다. 물론 부동산에 거래되는 가격이야 이제 지난해보다는 내려가 있죠. 근데 그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지? 또 부동산은 가격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가격이에요.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 높은 가격에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되고 스티키해지고 적응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적응하는 단계에서 지난해에는 조금 위험 수위가 있었다. 환율 1,440원 찍고 뭔가 더 위험해서 잘못하면은 와! 하고 2,000원 한번 깰 수도 있었거든. 근데 넘겼어. 다행히. 왜 사람이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보면은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라는 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표현이 좀 과격해서 그렇지만 네, 그런 거고. 자, 지금 또 하나의 허들이 다가오는데 19일이에요. 19일. 주식이 중요한데 19일 날 둔촌주공의 PF가 7천억이 만기됩니다. 그러면은 13일까지 3일부터 13일까지 둔촌주공의 계약을 지금 해야 돼. 청약은 했는데 청약률은 대충 잘 넘겼어. 근데 계약을 실제 해야 돼. 그러니까 13일까지. 내일까지. 13일이 내일인가요? 17일까지.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19일이 만기고 17일까지가 계약을 해야 돼. 계약을. 계약률이 77%
77%, 계약률이 77%를 못 넘기면은 19일 날 만기되는 7천억의 PF가 터져버릴 수 있단 말이야. 터진다는 거는 차환이 잘 이게 왜냐하면 계약금 들어오는 걸로 이거 차환해야 되거든. 근데 77%가 안 되면은 차환이 안 되고 차환이 안 되면은 또 도미노라고. 그래서 죽을 쓰고 지금 막 기를 쓰고 부동산을 다 풀었잖아. 내일 금통위가 있단 말이지. 금통위도 도비시하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우리 혼자 도비시할 수 있느냐는 아니거든. 미국, 일본, 뭐 여러 가지 이런 국제 협회 나라, 특히 미국하고의 교감이 좀 있고 그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도비시.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이런 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겠어? 대출 금리가 이제는 정점을 찍었구나. 그럼 대출 받아가지고 둔촌주공 계약을 뭐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넘겨야지. 허들을 넘기면은 주식시장까지 돈이 온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서 시간의 상대적인 개념, 배분율의 상대적인 개념, 그 물가, 물가지. 물가. 재미없나? 물가. 아이고 또 어려워. 오늘 왜 이래 어려워? 어려워? 평소에는 굉장히 약간 어려운 거를 쉽게 잘 설명하는데 오늘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그냥 쉽게 주식이 괜찮아. 주식이 괜찮아. 당분간 더 달려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시다. 뭔가 정리가 형 머리에서 잘 안 되는 느낌이야. 아니 뭐 데이터들이 많아져서 그렇죠. 상반기 도래하는 그 ABCP 포함한 자산담보부 채권 뭐 하여튼 채권들 이게 38조 원인가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순차적으로 다 넘기려면은 이런 허들을 하나씩 넘어야 되는데 둔촌주공이 중요한 시그널이다. 19일 날. 근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 금통위도 나서고 미국의 연준은 얘네들끼리 뭘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서고 자, 넘긴다. 다음 주도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 방송할 때는 이번 주는 뭐 좀 애매하다라고 했는데 환율 얘기했잖아. 1250원을 걸릴 줄 알았는데 그냥 붕 깨고 내려갔어.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속도나 힘이 있구나. 그러면 더 막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아니지만 내려가는 쪽이다 환율이. 아니 하향 안정화. 그럼 코스피는 상향 안정화. 오케이. 정리됐지?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 다음 주에 또 아랍에미레이트도 가시고 뭐 한다니까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나도 본방에서 얘기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탑이지. 한전을 탑이라고 넣을 수는 없잖아. 원전에 관련돼서. 그렇죠. 두산 엘러빌리티가 탑픽이고 부가적인 서브로는 뭐 우진 같은 회사들. 본방에 다 얘기한 겁니다. 본방송에. 그리고 본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물 먹은 게 있는데 지난해 연말 우리 왜 지난 12월 달 중반에 챗 GPT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느 방송보다도 먼저 얘기하고 먼저 감각적으로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했고 시세가 났어. 근데 이제 지난해 마인즈랩을 했다가 연초에 한번 두들겨 맞지. 1월 2일 날 계산하고 14%인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멘붕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회사의 나쁨이 아니라 수급이 지나는 것 때문에. 근데 곧 회복했어. 근데 요번에 또 ABL 바이오를 한번 얘기했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내가 몰랐지. 대주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부인한테 증여를 했어. 주식으로. 5억 9천만 원어치. 6억까지는 비과세거든. 그렇죠, 비과세. 근데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증여를 했고 전후 2개월 증여한 순간에 전후 2개월 평균으로 과세 표준을 잡는다. 근데 대표이사가 그동안 주가가 안 올라가야지 세금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벤트가 없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어렵니? 아니요, 예. 그렇게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 근데 6억까지 그 증여 아니라니 세금 안 준단 말이야. 5억 9천만 원씩 줬거든. 기자가 잘못 쓴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항상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잖아 기사가. 그래서 주가가 밀렸어. ABL 바이오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 근데 결국에는 본기로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오늘 집중적으로 보는 기업은 CJCGV를 봤어. CJCGV는 당연히 다음 주에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고 설날 때는 항상 우리는 제키찬 형이 왔지만 요즘은 이제 연세가 지금 러시아워 다시 찍는다는데? 또 찍는데? 후속편? 네. 그래? 대단한 우리 성룡 형이야. 성룡 형하고 우리 이영걸. 아니 이영걸 형도 많이 연세가 있었지만 그 미션 임파서블한 톰 크루즈. 대단한 형들이야. 나보다 형들이지만 대단한 형들이야.
노익장이. 노익장애냐. 어쨌거나 이번 설 연휴 때 뭐 해외여행 엄청나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지난 연말에 오사카 일본에 가니까 반이 한국인이고 툭 치고 지나가면 미안합니다 이러면 다 알아듣고 아니 그렇게 뭐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지만 극장도 많이 가겠지. 극장에 대한 수요는 이제 회복될 거라고 보고 노마스크 논란도 있고 논의 노마스크 한다잖아 실내 다 좋아 다 좋은데 뭐 개봉작도 이제 유령 교섭 이거지. 어떻다냐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네, 재밌겠지. 전화해볼까? 전화 한번 해봐. 유령하고 교섭하고 그리고 방송한다고 얘기하지 마. 아니, 방송한다 해야지. 형, 지금 39금 촬영 중인데, 통화 돼? 야 형 목소리만 출연할게. 교섭 교섭이랑 유령 어때, 형아?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 교섭이 괜찮아? 네. 교섭이 어디서 만든 거야? 제 컨텐츠리. J 컨텐츠리? 아 컨텐츠리 중앙? 교섭이? 방송이라니까 또 말 안 한대. 유령은? 유령 CJEN에요. 반응이 어때? 유령은 좀 더 체크해봐야 되는데. 쏘쏘해? 별로구만. 교섭은 작년 추석 때 나오려고 그러다가 좀 뒤로 밀린 건데. 너 지하철이니? 콘텐츠 중앙, 네, 지하철이에요. 콘텐츠 중앙에서 상당히 밀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고. 콘텐츠 중앙에서? 황정민하고 현빈이죠. 그래. 티켓 파워란 자체가 배우 티켓 파워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짧은 연휴 기간에 교섭이 제일 먼저고 또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마케팅 교섭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름은 얘기 안 할게. 야라 그래도 야. CJ, CGV 지금 그 CB 전환 물량 때문에 눌려있는 것 같은데 내가 파악해보니까 CB 물량 또 없어. 전환가도 높고 22,000원, 26,000원 이렇던데. CJ, CB는 요즘 어떠냐? 안타깝긴 한데 올 여름은 교섭 빼놓고는 사실 이렇다 만한 작품이 별로 없어요. 올 겨울에는? 그럼 올 여름 시장에 올 여름에? 외계인 2랑 2023년도 여름에? 그런 작품들마저도 사실은 과거에 한 2, 3년들을 만들어놓고 이제 소진하는 작품들인데 포인트는 올해의 대작들이 별로 눈에 띄는 게 지금 현재 없다. 그렇지. 그래서 극장가에 대한 기대가 선순환하는 구조에 대해서 아직은 애매하다. 그렇죠. 그런 옛날의 구작들 중에 좀 거품이 생겨가지고 제작비가 높은 작품들이 빨리 다 소진되고 나야 제대로 된 작품들에 투자가 되면서 다시 영화주들이 경쟁력을 갖고 갈 것 같고 해외 작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케이. 튀르키예나 CGV가 베트남도 진출하지 않았나? 그렇죠. 베트남도 있고, 튀르키예도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뭐 다 있죠. 미국도 있고, 중동에는 안 가니? 사실은 아바타가 1,000만 이상, 한국에서 1,000만 이상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발목할 만한 어떤 매출을 냈다 그러면, 극장주에 대해서 한번 딜레이팅을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약간 어중간했잖아. 오케이. 알았어. 거기까지. 네. 나중에 또 연결하자. 네. 형 고마워 뿅. 지금까지 그 녀석이었습니다. 엔터에 내공이 있는. 그쵸. 요즘은 뭐 밀더라. 뭐 위직 스튜디오하고 뭐 캐리 소프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제 통화했는데 그런 소리 전혀 안 하던데 나한테는. 그래? 나중에 한번 봐. 대중국 중국향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또 중국이 보복 조치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기사를 보복 조치 이러면은 뭐 한번 싸워보자 이거야 뭐 맞짱 한번 떠? 한번 뭐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상응 조치이고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뭐 그들의 권리니까 그럼 똑같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국익을 위해서는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렇죠. 근데 뭐 그걸 굴욕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멘트는 난 이해하신 것 같아. 뭐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해제 논의를 빠르면 다음 주에 한다고 하잖아. 거기에 이제 중국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중국 상황 뭐 이게 실내 마스크 해제하면은 중국에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PCR 규제나 이걸 완화할 수 있다. 뉘앙스 중국한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상황 먼저 파악해보고 여론 동향 보고 바로 풀어줄게. 그러니까 너무 뭐 삐지지 말고. 너무 삐지지 마. 그럼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건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수를 지금 막 살려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CJ, CGV를 들여다봤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은 것 같아서
단기로. 그렇게 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나는 또 나대로 보는 거고 좀 솔깃하긴 한데 팔랑기야. 컨텐츠 중앙도 그렇고 컨텐츠 중앙은 잘 아시는 카지노. 카지노 지금 뭐 되게 재밌다고. 잘 재밌다고 그러지. 윤성 화이팅. 우리 강윤성 감독이 참. 네, 친구의 친구. 네. 또 그분이구나. 네, 어릴 때 친구고. 연락돼요? 나 연락 안 되지만 연락은 아니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연락 안 되면 친구 맞아? 친구 맞아.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도 뭐 친구 엄청 많지. 연예인 단지 친구들. 야 친해. 어? 나도 유명해 나름. 그 이야기는 너무 없어 보이잖아. 윤성아 전화 한번 줘라. 자, 그래 하여튼 카지노가 잘 되고 있고 재밌기 때문에 컨텐츠 중앙 같은 그런 소비자하고 말랑말랑한 거. 뭐 엔터도 지금 뭐 오늘 SM도 그렇고 막 좀 강하잖아. 그렇죠. 카카오. 엔터도 그렇고 웹툰. 맞나? 웹툰. 웹툰이 아니에요. 웹툰. 웹툰. 웹툰은 기업 종목이만이. neptune. neptune. 한 글자씩도 자꾸 틀려. 나이가 드니까. 자, 그 정도 뭐 원전이라고 하는 이 이슈는 정보가 가르쳐 주니까 방산하고 원전 뭐 테마는 테마스럽게 따라가 줄 필요가 있고 근데 다음 주에 뭐가 올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잖아. 그래도 설 연휴가 있고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면 소비에 대한 얘기 또 중국의 소비 그걸 또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매번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얘기하지만 뭐 실제 비가 그렇습니다. 실제가. 네. 다음 주는 하여튼 그 소비에 대한 이슈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IT로 넘어가서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사파이어 RPG 또 하냐? 네. 나온다며. 뭐 이번에는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제는 뭐 시장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것 같고 사파이어 레피즈의 의미가 이제 서버 쪽 이제 교체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죠. DDR5 DRAM하고 이제 5세대 SSD 쪽 그 AI 챗봇 그 챗 GPT 어젠가 그 서버 다운됐다 그러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접속을 하니까 그 방대한 양의 트래픽을 감당 못하는 거지. 질문들을 해대고 물론 아직은 완숙된 건 아니고 오류도 좀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놀라운 정도의 응답이 와요. 실제 저도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거, 산업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론 영어로 물어보면 조금 더 정확해. 그걸 다시 구글링해서 번역해가지고 좀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뭐 그래도 응답의 그 질은 대단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계속 발전하잖아. 얘가 그렇죠. 지금 이제 학습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마이닝. 그렇지. 데이터 마이닝도 해야 되고 매개 변수에 대한 습득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야. 서버 그러니까 폭발한다고. 이게 뜨거워지니까. 늘려주지 않으면 트래픽이 몰리는데 서버 안 늘려주면 이게 폭발하고 맞아. 넷플릭스도 셧다운 돼버리는 거고 그치. 유튜브도 갑자기 화질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챗 GPT나 GPT가 CPU 기반의 PC나 뭐 슈퍼컴까지는 안 가잖아. 근데 내가 한번 그걸 물어봤다고. NPU 우리 다룬 신경망 반도체 그 NPU로 진보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진보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래. 그러더라고. 그렇지. GPT가 챗 GPT가 나한테 가르쳐 주기를 NPU 기반으로도 앞으로 할 수 있고 NPU는 어디가 제일 잘하냐 했더니 삼성전자 당연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그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라는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더라고. 그 뭐 설계하는 IP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 그렇죠. 그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도 꾸준히 나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NPU는 애플이 제일 잘해요. NPU 그치. 네. 애플 뭐 테슬라 뭐 뉴럴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NPU거든. M1, 네. M2 그렇다. 대박이지. 대박이지. 그래서 이제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는 이제 그런 성능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전기 소모가 많이 줄어요. 전기 소모 요즘 워낙 또 이제 전기세나 ESG 이슈도 크니까 좀 교체 수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이전 세대 그러니까 대비해서 최대 2.9배 좋아진다 그러고요. 일반 컴퓨팅은 이제 이전 세대 대비해서 53% 성능이 좋아지고. 근데 중요한 게 AI 추론이잖아요. AI 추론 10배가 좋아져요. 이전 세대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5G VLAN 환경에서는 전력 소비 대비 처리량이 2배가 늘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딱 이게 중요한 게 칩넷이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칩넷이라는 구조에다가 EMIB라는 이제 패키징을 썼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다. 여기에 DDR5 관련주로는 이제 ISC, 뭐 TSE, 심텍. 저는 이제 탑픽은 아비코 전자 같아요. 제일 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켓도 그렇지만 아비코 전자는 주력이 뭐지? 수동 소자. 수동 소자. 그게 이제
모듈에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새로 들어가요. 원래 DDR4에는 안 들어갔는데 DDR5부터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DNF 같은 경우는 하이K 메탈 게이트.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 DDR4 대비해서 DDR4에는 메인보드에 있던 부품들이 있잖아요. 뭐 수동 소자라든지 뭐 ECC라든지 이런 것들이 PMIC나 이런 것들이 그냥 DDR5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제 DDR5에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한때 왜 4G에서 5G로 건너뛸 때 이 디바이스 이거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랬거든. 이 뭐 이런 뭐 디자인 정도 빼놓고 안에는 다 바뀌어야 된다고 그쵸. 막 이랬었던 것처럼 그건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를 가정하고 한 건데 그게 사실은 밀리미터 웨이브는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어쨌든 그치 안 되고 하여튼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면서 조금 순환한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네. 얼마나 되는 거야? 뭐 순환하는 DDR5 쪽에. 일단 올해 교체 그 비중은 한 30% 40% 수준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 같고 지금 DDR4 대비해서 5 프리미엄이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같은 뭐 만약에 뭐 100기가면 여기 얘가 25% 더 비싼 거예요.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파는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거죠. 오케이. 네. 또 중요한 이슈 하나가 있었는데 뭔데? 어제 SK 하이닉스가 외화채 발행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25억 달러 외화채 발행에 성공했고 달러죠. 네, 달러채로 3년물짜리가 7억 5천만 달러. 자금을 뚫었구나. 네네. 뭐 적자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미리미리 네. 도 땡겨 놓는 거지.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5년물이 10억 달러, 그리고 10년물이 7억 5천만 달러. 금리는 6.25에서 6.5% 정도 수준이에요. 조달금리? 네네. 낮지는 않아. 높은 금리인데. 그렇죠. 그래도 지금 땡겨 놓는 게 전 더 낫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뭐 다름의 전략을 구사해서 자금을 잘 땡겨놨네. 그래서 이제 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15%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이제, 뭐 캐펙스 투자를 좀 줄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감산 얘기를 꺼내고 글로벌리하게는 감원 얘기가 있지만 빅테크들은 감원을 하잖아. 뭐 구글, 아마존, 테슬라도 그렇고 뭐 트위터 3만 명씩 자르고 있지. 그렇지. 매번 자르는 그거는 아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보이지 않는 입김이 들어간 것 같아. 그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연착륙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고용 시장이 좀 둔화돼야 돼. 그 임금이 좀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근데 시골은 경기가 너무 좋대요. 제조업이 그렇지.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또 그랬으니까 요즘 나오는 게 이제 노트러스트 하는 거지. 연준에 대한 믿음 못 믿겠다. 니들이 짓거려 봐라. 또 뭐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뭐 호키시해야 되고 거기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겠다. 그 뒤에 가서는 쪽가라마이 지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야. 막 왜 고용이 저렇게 망가지는 거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뭐 어디다가 자꾸 참춘포를 빠지지?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또 시그널 하나가 나왔는데 반도체 웨이퍼가 2년 동안 쇼티지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웨이퍼 규모, 매입 규모를 자기들도 나름대로 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 거래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5% 니들이 만약에 100이라는 물량 했으면 5%까지 정도는 오케이. 그 정도는 하는데 바운더리를 넘어설 정도로 지금 웨이퍼를 적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트러블 생기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거든요. 그 뭔 의미인데? 그럼 감산이 그만큼 더 생각보다 더 강하게 감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 가격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설 수 있다. 작년 4분기가 생각보다 심하게 빠졌잖아. 우리 막 시장에서 대충 막 10%대 정도 빠지겠건 했는데 디램하고 낸드 둘 다 30%씩 빠졌거든요. 거의. 네, 20% 후반대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면 작년 4분기 다 두들겨 맞고 1분기부터는 생각보다 1, 2분기에서는 좀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럼 주가는 지금 땡기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주식하고 금리 채권 시장하고는 선행 지표 먼저 나타난단 말이야. 미래에 나타날 거를 지금 가격을 막 이 프라이싱 한다 그러거든. 가격에 반영을 하는데 주식도 선행하잖아.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가 둔화되는 거를 지금의 가격에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떨어질 만큼은 이제 그거를 가져갔다고. 프라이싱 했고. 고용도 그렇고.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은 당장 수익성이 올라간단 말이야. 비용이 주니까. 물론 얼마나 개선되겠냐고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안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메타인가? 미국에 구글인지 메타인지 맨날 헷갈려서 그러는데 감원 소식 내면은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가 사람 자른다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니까.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공목이나 기업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스무스한 것들을 좀 잡고 그다음에 디테일이 필요하고 빠르게 대응할 게 필요하면 항상 우리 얘기하는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있고요.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증권 계좌가 개설이 되시고 잔고 100만 원 유지되면은 무료 문자 서비스를 텔레그램 가치투자클럽,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여기 스톡헌터에는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무료 문자 서비스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글을 쓰고 하는 그 일발장전, 한발이라고 해요. 요즘은 코너 이름이 일발장전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한발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CJ CGV,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이렇게 쭉 나만의 전문 분석은 아니고 그냥 감각적인 아이디어죠. 그렇게 공유하는 무료 문자 서비스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 가치투자 클럽을 통해서 네,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이 되시면 양 대표님 감사하게 또 제 책 홍보도 해주시고 물론 이제 우리 그냥 가치투자 클럽의 대표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가치투자 클럽의 대표가 양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영수 대표가 쓴 책 최강의 반도체 투자 즉석 써먹을 수 있는 뭐지? 바로 써먹는 지금 추천사도 써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네, 지금 경제 경영 교보문고 37등. 1등을 달려보기 위해서. 1등은 모르겠고 탑 10 안에만 들면 좋겠다. 뭐 이렇게. 뭐 겸손한 거죠. 사실 좋은 책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저도 이제 읽어봐야죠. 내가 근데 형한테 책 줬나? 안 줬어. 진짜야. 서평을 써줬는데 나는 안 주고. 아니 근데 그거 내가 사서 봐야지. 그거 뭐 중요한. 안 줘도 사인본 하나 줘야지 그래도. 뭘 아군끼리 총 쏘지 말죠. 새해 복 많이 이미 받고 계시고 다음 주가 설이죠. 다음 주 후반이. 다음 주, 네,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가 설이라고 자꾸 빨리 쉬고 싶고 버리고 싶고. 다음 주는 정상 네, 일하는 주예요. 네, 일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가려운 부분을 탁 터트려 줄 수 있는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테마도 흐름이 빨라. 로봇으로 확 갔다가 또 뭘 원전으로 사파이어 레피즈 왔다가 또 뭐로 갔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 있잖아. 지금 주시장을 떠나 있다고 많이 떠나 있단 말이야. 지금은 외국인과 외국인이 살금살금 사지. 땅거리로 그냥. 그렇지. 기관은 눈치 보다가 사고 뭐 이렇게 하고 개인은 팔고 또 떠나 있고. 떠나죠. 네. 이자 때문에 그렇잖아. 온통 도배되는 기사는 뭐 경기 침체 확률 세상이 망한다. 세상이 망할 것 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숨어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아까 그런 거 찾으면 돼요. 근데 찾아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둔촌주공의 PF가 7천억이 19일날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 시작해서 이걸 넘기기 위해서 정부가 다 풀어줬고 상징성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착륙이나 이거 랜딩을 해야지 금리도 좀 낮추고 이래야지 또 순환하고 그 밖에 나갔던 대출금리 그러니까 수신금리 이 예금 넣어놓은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은행에 들어갔던 돈이 다시 또 나오고 개인 투자자가 들어와야지 조금 탄탄한 시장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변동이 크다는 거. 그래서 쏠려다니기가 심한데 너무 그 쏠려다니는 걸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 순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소비 됐나요? 네. 안녕. 안녕.